스마트폰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저에게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해서 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또 이 여성은 저에게 돈을 더 붙이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가 현재 취준생이라 돈을 더 붙여주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그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위 N번방 사건 포함해서 피해자들이 2차적 가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아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관련 처벌들이 매우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다만 그거를 악용해서 무고를 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공갈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연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데이트 앱으로 인한 사건 사고 네. 변호사님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유형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데이트 앱은 원래는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누가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이성 간의 이제 만남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어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용이 되어서 성매매 등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연처럼 그걸 성매매 수단으로 상대방을 유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박하거나 돈을 달라고 공갈을 하는 목적, 그에 따른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어쨌든 모르는 여성에게 돈을 건네고 만나려고 한 거죠.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상담자분께서는 표현을 조금 많이 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대가를 지급하고 그냥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는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남성분과 여성분에게 돈이 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보면 많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거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목적이 성매매다라고 한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이를 금지하고 있고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뭐라고 하겠냐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네.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그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O다 X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사연 주신 내용 중에도 많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위 아청법 제12조가 그 아동에 대한 성매매에 대해서 엄격히 앞에 말씀드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보다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그를 통해서 그 미성년자인 청소년,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매매 행위, 성매매 행위라고 해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처벌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고, 고의가 없었으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 대화가 앞뒤에서 몇 살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아니면 미성년자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함께 적용 법률 때문에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인식 여부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이어서 맞습니다. 질문 드려보면,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성립 기준은 여기서 이어가서 설명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이제 제12조 아청법, 소위 아청법 제12조 1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12조 제2항에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제1항에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해서
아청법에 따른 성매매 미수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라도 성매매를 위하여 실행에 착수한 걸로 볼 수 있다면 여기에도 이제 미수범으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역으로 네. 상담자님을 신고하겠다고 여성이 또 하고 있어요. 네. 이 경우 변호사님께서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무고, 뭐 협박, 네. 역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 상대방이 뭐 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만 있으니까 아직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은 요 내용만으로 무고인지는 판별하기 어렵지만 가령 그 말씀하신 내용처럼 성매매를 위해서 그 돈을 주고받은 것인지 혹은 미성년자의 인식 여부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과장해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하고 가령 성관계까지 했다라는 내용으로 명백히 허위 사실을 일단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로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아직 그 고소장이 제출됐다거나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의 내용으로 이제 돈을 달라고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350조에서 공갈이라고 정하고 있고,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갈죄에 대해서 만약에 돈까지 오갔다면 공갈죄도 성립할 수 있고, 혹은 돈이 오간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협박을 한 건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박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이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다 하지만 현재 해야 할 가장 좀 지혜로운 대응 방법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자면요. 네. 일단은 돈을 보낸 거는 지금 상담자 내용만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 상담자분은 만나서 놀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담자 말씀처럼 단순히 만나서 놀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내용이 이제 성매매를 위한 것인지가 이제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큰일 나겠네 싶어서 이제 대화들을 삭제한다든지 그 방을 탈퇴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행동이 나중에 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등과 관련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을 때 여기까지는 내가 했고 여기까지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없어져 버려서 본인이 하지 않은 것까지 이제 처벌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자께 가장 먼저 이제 조언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해당 대화 내용이 실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그 증거를 일단 뭐 사진 캡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존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 네. 두시는 게 방어를 위한 좀 최선의 수단이 네,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